50대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소비가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왜 그렇게 썼을까 싶은 후회로 남습니다. 그땐 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선택이 아니라 습관처럼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지금부터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썼잖아. 아이들 교육비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땐 내 몸이 괜찮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다들은 결국 책임져 주지 않고 그 어쩔 수 없음은 결국 나만의 노후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소비, 지금 당신의 결정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영상은 지금의 50대가 앞으로의 70대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5가지 소비의 실수와 그 후의 결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뉴스는 평균만 말하고 전문가들은 자산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으로 살지 않았고 자산만으로 노후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지금 알아야 할 것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땐 당연했죠. 지금은 후회뿐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과거의 소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후회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죠. 그땐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나쁜 선택이라고는 생각 못했지. 당연한 소비였어. 다들 그랬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 당연했던 소비가 가장 쓰라린 후회로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엔 몰랐던 것이 보이고 그때는 없었던 기준이 생기며 무엇보다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쉽게 결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뼈아프게 들기 때문입니다. 당연해서 썼던 대표적인 소비들, 자녀 교육비, 좋은 학원, 좋은 과외는 필수였다. 남들 다 보내는 유학이니까 나도 보냈다. 그 결과 남들보다 나았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간 수천만 원은 이미 현실입니다. 자녀는 자랐지만 내 노후는 남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휴대폰, 외식비. 이 정도 차는 타야지. 나이 먹고도 소형차는 좀. 요즘은 다 최신 폰 쓰잖아. 나는 늘 느렸어. 주말에는 맛있는 거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소비의 대부분이 기분 전환과 비교해서 나왔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고 지출은 오래 남았습니다. 의례적 지출. 명절에 어른들한테 안 챙길 수 없잖아. 결혼식, 장례, 식돌, 잔치, 체면이 있으니까. 정작 내 몸이 아플 땐 그들이 챙겨주는 돈은 없었습니다. 내 몸은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무대책. 아직은 병원 갈 나이는 아니잖아. 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시켜주는 대로만 해도 충분해. 그 말들이 결국 70대의 병원비, 장기치료, 약값으로 이어지며 그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왜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지? 당연한 소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대부분의 소비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남들도 하니까 그때의 분위기상 그리고 당장의 기분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는 비교와 감정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승진한 친구는 외제차를 샀고 자녀 친구 부모는 해외여행을 보내고 가족 단톡방에서는 백화점 인증샷이 올라오고 회사 동료들은 연금보다 ETF 수익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이 정도는 써야지라는 생각이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는 안 쓰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껴 쓰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결국 몇 년 후에 나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후회는 왜 늦게 찾아오는가? 후회는 돈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대상이 바뀔 때 후회는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그 돈 안 썼으면 지금 이 병원비 감당됐을 텐데, 그 돈으로 전세금 보탰으면 이사 걱정은 안 했을 텐데, 그때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텐데, 돈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 매년 꾸준히 당연한 소비라는 이름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남아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50대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소비는 지금만 필요한가? 아니면 미래에도 기억될 가치가 있는가? 이건 나를 위한 소비인가? 남을 의식한 소비인가? 10년 뒤 내가 이 결정을 기억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지출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 그게 바로 후회를 줄이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당연한 소비는 없다. 돈은 나갈 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만 들어올 땐 절대 당연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비할 때만 당연함을 붙입니다. 이 정도는 써야지. 다들 하니까. 기회비용이야. 삶의 질이지. 하지만 노후에 남는 건 당연했던 소비의 결과와 그 당연함을 믿었던 나 자신뿐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지출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월급에서 나갈 돈 중에 당연하니까라는 이유로 쓰는 돈이 무엇인지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지출이 정말 미래의 당신을 도울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오늘의 기분을 위한 비용인지 그걸 구분하는 눈을 지금 키우지 않으면 그때와 똑같이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땐 당연했죠. 지금은 후회뿐입니다. 둘째, 돈이 없던 게 아니라 판단이 없었습니다. 50대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못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땐 돈이 없던 게 아니라 생각이 짧았던 거야. 지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엔 그때의 감정, 습관, 판단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노후에 후회하게 되는 소비 중 많은 부분은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이 흐려서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쓴 돈을 나중에 후회할까요? 후회하는 소비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여겼고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주변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한 보험 가입, 한 번만 먹고 말자고 생각한 고급 외식, 고장도 안 난 가전을 바꾼 소비, 수명은 짧아도 요즘 건 성능이 좋대 하며 바꾼 최신 폰, 아이나 배우자 눈치 보며 꺼내 쓴 적금. 이 모든 소비의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판단의 부재에서 시작된 겁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 돈은 줄줄 셉니다.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애매한 시기입니다. 아직 젊다고 느끼지만 체력은 서서히 줄고 자녀는 돈이 더 많이 들고 일에선 눈치도 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판단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여행? 지금 아니면 언제 가? 차 바꿀까? 60 넘으면 의미 없어. 애들 학원? 이때 투자해야지. 부모님 선물? 지금 안 드리면 후회할 걸.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식의 소비는 결국 지속 불가능한 패턴을 만듭니다. 한 번의 지출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소비의 시작이 됩니다. 돈은 줄었는데 판단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50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소비는 줄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전 소비 패턴을 끊지 못합니다. 전엔 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여기엔 냉정한 재정 판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저 익숙함과 자존심으로 지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땐 진짜 멍청했어. 돈이 없던 게 아니었어. 판단이 없었던 거야. 판단의 부재는 생활비보다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할 때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쩌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판단력의 결핍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줄입니다. 하지만 판단이 없으면 계속 씁니다. 그 결과는 모아둔 퇴직금이 5년 안에 바닥납니다.
작은 수입에도 불안감이 커집니다. 병원비, 보험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단이 부족해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판단력을 지킬 수 있을까? 50대는 판단을 키우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보다 중요한 건 판단 습관입니다. 아래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1. 질문을 먼저 하세요. 무조건 지출하지 마세요. 지금 꼭 필요한가? 다음 달로 미뤄도 되나? 이걸 하고 나서도 만족할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은 판단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2.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새 차 샀다고, 새 폰 샀다고. 나도 따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내 삶의 속도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3. 작게라도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번 달 외식비 10만 원 넘지 않기. 올해 해외여행은 생략. 이런 작은 계획이 판단력을 보호합니다. 7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 진실. 내가 그때 쓴 돈보다 그때 내 판단이 더 문제였다. 이 말은 많은 70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땐 다들 괜찮다 했고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소비엔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판단이 문제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이 없어서 후회합니다. 그 판단 하나가 노후를 지켜줄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 당신의 소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판단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가벼웠던 내가 더 무서웠습니다. 50대의 소비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한 번쯤은 나도 즐겨야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못할 건 없지. 이 말들 속엔 그 시기, 내가 가진 판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판단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없이 쓰는 돈이 가장 무섭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소비란 한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이끌려 쓰는 소비를 말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이런 소비는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점심 후 커피 한 잔, 기분 전환을 위한 쇼핑, 연말이니 외식, 생일이니 선물.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 소비들은 더 이상 기억의 향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쓸데없는 지출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의 결과로 남은 건 물건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단지 통장의 빈자리뿐이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어 깨닫는 것,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50대 때 나는 참 가벼웠어. 그땐 그 소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도 안 해봤어. 70대가 되어 알게 되는 건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땐 정말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경제 상황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내 삶에 진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무게 없는 나. 노후에 필요한 건 돈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다루는 나의 무게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남을 따라가는 내가 만든 소비는 결국 나를 더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70대의 삶에서 매우 무겁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0대에 충동적으로 외제차를 구입한 어씨. 아직 젊고 벌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 차량 유지비는 70대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보험료, 세금, 수리비. 결국 그 차량은 기억에 남기보단 지출의 대표 사례로 남았습니다. B씨는 이번엔 진짜 즐기자며 해외여행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연금 개시 전 지출이 너무 커져 노후엔 친구 모임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엔 괜찮다고 여겼던 소비들이 10년 후, 20년 후 나를 궁지로 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그 시기에 가벼운 나에게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가벼웠던 나를 무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기록과 질문입니다. 기록하세요.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이유로 돈을 썼는지, 그것이 감정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겁니다. 단 5줄만 적어도 소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질문하세요. 이 소비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가? 지금 이걸 사지 않으면 나는 어떤 감정이 드는가? 이 돈은 10년 뒤에도 기억될 소비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소비하면 가벼운 내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각에 무게가 생기면 소비에도 무게가 생깁니다.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70대에 후회하는 소비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쓰고 그냥 흘러가고 그냥 당연했던 그 소비들은 10년 뒤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든 건 그 시기에 가벼웠던 나입니다. 돈보다, 물건보다, 기회보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은 판단 없이 소비한 나 자신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쓰는 나를 먼저 무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겁니다. 넷째, 즐긴 만큼 후회도 따라옵니다. 그땐 즐거웠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50대에 가장 많이 하는 소비 중 하나는 보상 소비입니다. 20에서 40대까지 참았던 것들을 이제는 좀 써보자며 여행을 가고 비싼 외식을 하고 취미생활에 돈을 쏟습니다. 누군가는 캠핑 장비를 사 모으고 누군가는 골프를 시작하며 장비에만 수백만 원을 씁니다. 또 누군가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이제는 나도 즐길 자격이 있다고 말하죠.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참았고 그만큼의 즐거움을 누릴 자격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즐거움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즐거움은 순간이지만 소비는 기록으로 남고 잔고는 현실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라는 이유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소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비가 우리를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시간은 단 며칠 혹은 며칠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달에 한 번 50만 원짜리 외식을 1년 동안 했다고 해봅시다. 600만 원입니다. 맛있는 기억이야 남겠지만 그 기억보다 더 또렷이 남는 건 통장의 잔고입니다. 거기서 빠져나간 600만 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 70대가 됐을 때 600만 원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달 병원비가 3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이면 20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외식보다 병원이 더 급합니다. 나는 그때 즐거웠으니 후회 안 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실제로 70대가 되면 그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보다 아쉬움이 훨씬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야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꼭 그렇게 큰 돈을 써야 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놀라운 건 70대가 되어도 즐거움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소비가 있어야 즐거웠다면 나이가 들면 관계와 건강, 시간이 즐거움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50대에 모든 자원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그 중요한 것들을 유지할 여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특히 정년이 가까워지는 50대 후반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즐기기보다 조절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즐기냐는 말에 휩쓸려서 마지막 정규 수입을 쏟아붓는 실수를 하죠. 그 순간은 화려하지만 이후는 점점 고통스러워집니다. 70대가 되면 이전과는 다른 지출이 시작됩니다. 병원비, 약값, 보조기구, 재활치료, 때로는 요양기관 이용료까지. 이 지출은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50대 때의 즐거움은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불균형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는 동안 한 번쯤은 해봐야지. 나도 이런 데서 한 번쯤은 살아봐야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말들 속에는 다들 하니까라는 집단 심리도 숨어 있고,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라는 감정적인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감정의 80%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감정은 흘러가지만 소비의 결과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습관화된 즐거움입니다. 처음엔 한두 번이던 외식, 여행, 쇼핑이 점점 월 단위 고정 행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소비 패턴이 굳어져서 끊기도 어렵습니다. 50대에 이런 습관이 생기면 60대에는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즐거움이 생활의 기준이 되면 나중에는 줄이는 삶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때는 즐거웠는데 지금은 참기만 하네요. 그 말은 곧 후회의 언어입니다. 그 즐거움이 지금의 불편함과 맞바꿨다는 걸 깨달은 순간 즐긴 만큼 후회도 따라온다는 진실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즐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작은 즐거움,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취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보람, 건강한 신체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70대가 되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후회 없는 즐거움은 지금 즐기고도 나중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즐기고 미래의 나를 위해 일정 부분을 남겨두는 습관. 그게 바로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즐거움이 미래의 짐이 되지 않게 하라. 즐기는 건 중요하지만 그 즐거움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70대의 나는 지금의 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괜찮다는 말 결국 후회로 돌아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그래, 지금은 누려도 되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데. 50대의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겉으론 여유로워 보이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합리화라는 이름의 지출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70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괜찮다는 말이 결코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요. 1. 괜찮다는 말은 돈을 쓸 수 있는 면허처럼 작동합니다. 누군가에게 사소한 지출일 수 있는 항목도 괜찮다는 한마디로 스스로 허락을 주는 순간 그건 지출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외식 한 번도 처음엔 망설이지만 이번만이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이번만은 평소에도로 바뀝니다. 괜찮다는 말은 생각보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스스로 통제력을 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습관적 소비를 만들어버립니다. 50대에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70대에 이르러 그 지출들이 쌓여 만든 결과는 통장의 잔고로 남은 월세로 약값으로 돌아옵니다. 2. 지금의 괜찮음은 나중에 후회를 예약하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병원비가 늘어나고 수입은 거의 없고 지출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땐 그냥 괜찮을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문제는 과거의 괜찮음이 현재의 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그때는 작아 보였던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3. 괜찮다는 말로 버틴 인간관계도 후회로 돌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저 정도는 이해해야지. 말하면 더 불편해질까봐. 이렇게 넘긴 갈등은 결국 쌓이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말하지 않고 참아온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어버린 감정이 나중에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4.
가장 무서운 건 괜찮다는 말에 중독되는 겁니다. 괜찮다는 말은 처음엔 안정을 줍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마치 진통제처럼 현실을 마비시킵니다. 불안도, 걱정도, 경고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무시되다 보면 어느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5. 후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50대에는 몰랐던 무게가 70대에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몸도 마음도 지갑도 전부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든 생각 하나.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괜찮다고. 50대에는 지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있고 체력도 있고 자식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출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후회되는 소비. 돈보다 판단이 없었고 마음이 가벼웠으며 즐기자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던 순간들, 그리고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속인 기억들, 이 모든 것이 모여 70대의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괜찮은가요? 지금 이 소비가 20년 뒤에도 괜찮을까요? 노후를 바꾸는 건 거창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쓰는 말 한마디, 소비 하나, 선택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50대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갑을 열던 일이 70대가 되면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출, 있는 돈에 안심했던 판단, 괜찮다고 넘겼던 몸 상태.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선택들이었습니다. 돈은 모자라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의 가벼운 판단과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오곤 합니다. 노후의 후회는 그 시절의 지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소비가 내일의 나를 지탱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후회로 남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소비를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노후 준비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노후의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